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렸어요. 벚꽃이 지긴 했지만 또 다른 꽃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맞습니다. 이 좋은 봄날 집에만 콕 틀어박혀 있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네. 야, 이 꽃이 딱 폈는데 가까운 근교로 한번 나가보자. 어허. 나가봤더니 정말 꽃도 많지만 예.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샷 찍는데 계속 지나다니셔가지고 다시 인증샷을 딱 남겼거든요. 그리고 곽범 씨도 집에만 있지 말고 네. 제발 좀 이렇게 좀 야외 활동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충분히 했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이제 뭐 홍 선배처럼 뭐 꽃놀이다, 음. 뭐 봄 나들이다 해서 뭐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게 이제 홍 선배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실 생각에 나가신 거고 인증샷. 이제 나가서 이제 이런 꽃이 왜 폈는지 역사도 좀 공부하고 역사도. 오. 왜 한국에 이런 꽃이 있는지도 공부도 좀 하고 지리.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이야말로 네. 그 소양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올해 봄나들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와. 곽범 씨가 달라 보이네요. 진짜. 정말 수준이 높아졌어요. 네. 무슨 그 뭐 소양, 마음의 소양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그 저번 주에 그 지적 호기심 얘기했잖아요. 네. 예. 저는 지적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저 이대건 촌장님 몫이니까 네. 범아 그냥 너 웃기기만 해. 예. 안 어울려. 지적 좀 해주세요, 계속. 어? 지적 좀 해주세요. 지적한. 네. 2주 연속. 아니 근데 봄나들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꽃 보고 즐기고 먹고 오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들릴 만한 데를 좀 찾고 싶거든요. 왠지 많이 전국을 훑어 다니실 것만 같은 우리 약단장님 어디가 좋을까요? 네. 저도 무대를 서다 보니까 그쵸. 이 공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 봄을 맞이해서 뭐 뮤지컬도 있고 음악회, 뭐 연극제 이런 것이 많거든요. 아. 그런데 내일 오후 4시에 세변공원에서 네. KBS 국악 한마당 그 야외 공연이 펼쳐진대요. 네. 여기를 한 번씩 그래요? 가보시면 어떨지요? 예. 아. 저기 악단장님. 네. 그 KBS 국악 한마당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당 우리 전북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건 잘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갑니다. 아이고, 예. 잘하겠습니다. 네. 자, 이대건 촌장님 네. 어디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은 또 네. 도서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당연히 도서관은 아니고요. 네. 도서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 좋은데요. 네.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하. 네, 박물관 하면 옛날에 라떼는 옛날 유물들 지나간 이야기들 뭐 고리타분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또 어떤 특정한 시기 또 어떤 특정한 주제로 그 박물관이 특화돼 있어가지고 네. 정말 골라보는 재미. 아하. 가면 여러분들이 오감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박물관으로 봄나들이 떠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4곳의 박물관 학예 연구사분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 박물관 하면 조금 이렇게 오래되고 약간 네. 고리타분한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학예사님들 네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네. 정말 편안한 곳이 될 수 있을 것만 그렇죠. 같습니다. 박형재 우리 학예사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대 역사의 중심 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박형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산에서 오셨어요. 자, 그 옆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도시 전주의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대표로 나온 학예연구사 임혜빈입니다. 오늘 전주박물관 자랑 좀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많이 하고 가세요. 네. 네. 자, 그 옆에 우리 이진우 학예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제의 마지막 왕도 익산을 상징하는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나온 이진우 학예연구사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제가 연구사 중에 좀 어린 축에 속했는데 여기 오니까 제일 연장자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황지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유산 도시 고창 방문회를 맞은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서 온 황지혜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 고창과 고인돌 박물관을 확실히 알리고 가겠습니다. 네. 와, 진짜 반갑습니다. 군산, 전주, 익산 그리고 고창까지. 근데 그 박물관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요. 제가 가본 곳도 있고, 나는 거기 이름을 오늘 처음 듣는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도내에 박물관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전북 지역에는 40여 개의 박물관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함께한 국립전주박물관이나 국립익산박물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들도 있고요. 저희 군산 근대역사박물관하고 고창 고인돌 박물관 같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박물관이나 사립박물관들도 있는데요. 저희 주변을 찾아보시면은 다양한 주제로 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게 40개가 넘는 박물관 도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치열한 경쟁과 면접, 압박 심사 이런 걸 통해서 내 박물관이 선정이 됐다라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엄선된 에이스들만 지금 그 관장님들께서 보내신 거겠죠 지금? 그렇죠. 네, 맞죠? 네, 이진우님. 아, 뭐 나머지 세 분은 에이스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된 게 그 제가 그 섭외 전화가 온 날 그 출생 신고 때문에 휴가를 냈는데 네. 그날 이제 섭외가 와가지고 네. 제가 나오는 걸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떠밀기.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 출연이 부담이 돼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이왕 이렇게 나온 거 네, 열심히 해서 박물관 확실히 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표정이 약간 어두우셨고요. 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같이 국립이어서 그런지 임혜빈 연구사는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익산 쪽에서 누가 나오나. 예. 왜 그래요? 경쟁 의식인가요? 아무래도 같은 국립이다 보니까 네. 좀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또 이진우 연구사님은 평소에도 저희 익산박물관이 이웃 사촌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황재 선생님이랑 박형재 선생님은 제가 가끔 업무 때문에 통화할 일은 있었는데 뵙는 건 오늘 처음 뵙습니다. 고창도 특이한 박물관도 많거든요. 그래요. 네. 판소리 박물관 맞아요. 고창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박물관 아이템 이야기했을 때 아니 고창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마침 탁 오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네. 오늘 또 저는 고창 부심으로 뿜뿜하겠습니다. 네. 뭐 고창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자랑스러운 고창인 표창장이라도 하나 드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 뭐 고창 살고 계신 이대건 촌장님, 고창이 고향인 이지우 씨도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황제 그 학예사님 마음이 좀 편하시겠어요? 네. 정말 이대건 선생님이 여기 패널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의 큰 힘이 됐고요. 어허. 네, 이제 고창에는 이제 고창 읍성뿐만 아니라 고인돌 박물관, 이제 고인돌 유적, 그리고 이제 뭐 선운사나 큰 대표 관광지가 있으면 이제 책마을 해리도 저희 그 관광지에 뽑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책마을리 얘기해 주시니까 참 저도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혹시 그 가보셨나요 책마을리? 제가 이제 이대건 선생님은 많이 뵀지만 네. 아쉽게도 책마을 해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아하. 네, 이번 주 주말에는 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대건 촌장님이 지금 시무룩해졌습니다. 네. 4월달 안에 꼭 가셔서 인증샷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네 곳의 박물관 소개를 받아볼 텐데 지적 얘기를 많이 했던 우리 곽범 씨. 네. 어디 박물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학창 시절 그 역사 문제 풀 때 네. 그 시간의 순서로 배열하라 아. 이런 문제 맞아. 저는 살면서 한 문제도 맞춰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마. 알아도 피해갔을 정도인데 네. 맨 처음은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구석기, 구석기. 청동기, 고인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게 바로 선사시대잖아요. 네. 맞지 않습니까? 네. 뭐 구석기 나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온 거 신석기인가? 보면은 신석기도 한번 갔다가 봐야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가요.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좀 한참 위인데 갑자기 거기서 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곽범 씨, 호모사피엔스는 예, 그래도 곽범 씨가 저는 정말 좋아요. 진짜 굉장히 영리해진 것 같아요. 막 호모 사피엔스 나오고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 나오는 거. 그게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어우, 지적하고 싶은 호기심이 자꾸 생기네요. 자, 황시혜 박사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창 고인돌 박물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고창 고인돌 박물관은 2008년도에 개관을 하였고요.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창 고인돌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이제 청동기 시대에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개관한 박물관이고요. 이제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층은 이제 기획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고인돌과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모형과 유물로 전시해 놓은 상설 전시실이 있고요. 3층에는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체험학습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야외에 움집이나 막루 등 청동기 시대 마을을 실감나게 재현해 놓은 중림 선사마을까지 있습니다. 자, 박물관 하면 그 유물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고인돌 박물관 하면 뭐 반달 돌칼, 뭐 민무늬 토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소장된 유물이 많지는 않다고요. 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2천여 점 정도로 오늘 나온 박물관들 중에는 가장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보통 발굴된 유물들은 국립박물관으로 귀속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고창 고인돌 박물관은 이제 국립익산박물관이나 전주박물관들에서 이제 대여를 해서 장기 대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이러한 국가기속 유물들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속 그 위임 기관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관 관리 유물들을 전시하고 수장할 수 있는 전문 박물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니 저도 고창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고창 부심 그리고 고창이 또 고인돌로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고인돌 부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유물 개수로는 뭐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 관람객은 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보러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는 1년에 2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방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박물관이 어린이들 전문 박물관으로 이제 뭐 열차나 이제 박물관 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이 몇백 명씩 오면은 이제 연간 20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지역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라 특화된 무엇인가를 붙여요. 그래서 개성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창 특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야외 특화형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창 고인돌 박물관은 내부에 이제 전시실뿐만 아니라 야외에 있는 이제 고인돌뿐만 아니라 이제 500여 개의 고인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유적지까지 모두 박물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이제 유적지로 나가서 고인돌 실물을 보는 코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박물관과 유적지 간의 거리가 있어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제 모로모로 열차라고 하는 어린이들 태우는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제 모로모로에서 모로는 이제 원삼국 시대 마한 중 이제 고창 지역의 모로비리국에서 따와서 모로모로 열차라고 불리는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 오시면 이 열차 모로모로 열차를 꼭 타야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고인돌 유적지를 안내를 잘 해주는데요. 네. 모로모로 열차 말고도 또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고인돌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모로모로 열차는 이제 박물관에서 출발해서 유적지 1, 2, 3, 5코스를 돌고 박물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열차인데요. 이제 아쉽게도 6코스에 가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꼭 갔으면 좋겠는 코스가 이제 6코스의 탁자식 고인돌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코스 탁자식 고인돌이 이제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좀 대표적인 고인돌이기 때문에 고창 고인돌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이 탁자식 고인돌을 꼭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황지혜 님을 또 대신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코스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이라 함은 저희 교과서에서 많이 본 그 고인돌인데 조금 좀 쉽게 설명드리면 탁자식 고인돌.
탁자처럼 생긴 고인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거기까지. 맞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탁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탁자식으로 불리는데요. 이제 고인돌에는 형식이 크게 4개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그리고 개석식 고인돌, 지상석각식 고인돌이 있는데요. 탁자식은 탁자처럼 다리가 높고 위에 넓은 돌이 올라간 형태를 탁자식이라고 하고, 바둑판식은 다리가 짧고 높은 두꺼운 돌이 올라간 형태를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바둑판식. 네, 그리고 네. 개석식은 받침 없이 돌을 얹어 놓은 형태를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 석각식 고인돌은 지상의 석각으로 받침돌을 구성한 고인돌을 지상 석각식 고인돌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인돌은 주로 북쪽에는 그런 강화 고인돌 유적처럼 탁자식 고인돌이 많이 분포가 되고, 남쪽의 이런 화순 고인돌 유적에서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나 개석식 고인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고창 고인돌 유적에서는 이 모든 형식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제 밀집 분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황제 학예사는 학창 시절 국사 100점 맞았겠어요. 진짜. 보통 암기 실력도 아니고 설명 잘 해주시네요. 지금 관장님이 보고 계실 텐데, 흡족한데? 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제 그 학예사와 함께한 고창 고인돌 역사 교실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익산으로 떠나는데요. 익산. 네. 우리 익산박물관이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가장 막둥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진우 학예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 저희가 개관을 2020년 1월에서 이제 개관한 지 얼마 3년밖에 안 된 가장 막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기관 중에서도 13번째로 가장 늦게 개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한 40만 명 정도가 방문해서 지금 3년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한 그런 핫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요. 핫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 들어볼게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국립익산박물관은 백제 불교 문화와 익산 백제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고 교육하는 박물관입니다. 근데 연역을 좀 말씀드리면은 전신으로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이 있었는데, 이제 1997년에서 개관해서 운영되다가 2009년에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다량의 사리자원구가 출토되고, 이제 2015년 7월에 그 익산 지역의 이제 백제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국립익산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2020년에 저희가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 독특한 외관과 구조가 인기에 한몫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익산 박물관을 상징하는 특별한 이름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 예,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유적 밀착형 박물관으로 미륵사 터의 남서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이자 백제 불교 문화의 상징인 미륵사 터를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박물관을 지하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관람객들이 미륵사 터를 관람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미륵사 터에서 박물관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긴 경사 입구를 통해서 과거의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구조에서도 숨김의 미학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KBS 편성 제작국 팀들이 작년 봄에 익산 박물관으로 그 유물 관람하고 이제 그 야유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또 기분이 또 굉장히 새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 전시 공간도 아주 알차게 꾸며져 있거든요. 네. 많더라고요. 그 전시실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전시실은 상설 전시실 3곳, 그리고 기획 전시실 1곳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 박물관이 이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설 전시실 중 이제 익산 백제실은 익산에 있는 백제의 흔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왕궁리 유적, 주변의 제석사지,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릉으로 추정되는 쌍릉 같은 백제 후기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실 같은 경우는 백제 때 창건되어서 조선시대까지 운영된 사찰인
미륵사에 대한 소개와 미륵사 터에서 발견된 유물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백제 불교 미술의 정점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역사문화실은 익산과 군산 지역에서 나온 익산과 군산의 역사를 다룬 공간으로 선사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유물과 생활상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익산 박물관에 네. 오시면 익산 문화권의 모든 역사 문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실 이렇게 꼼꼼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숨겨놓고 이렇게 감춘 전시실인데 아껴둔 전시실이 박물관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박물관 싫어해 이런 아이들도 한 번만 가면 계속 가고 싶어 한다는 그 공간, 그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있어요, 그런데? 아, 그런 데가 네. 있어요? 예, 아까 잠깐 했는데 어린이 박물관이 저희가 따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있었던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을 이제 제 단장에서 어린이 박물관으로 작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이제 석인상을 모델로 한 캐릭터 도소리와 어린이들이 백제 미륵사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에 맞게 디지털 비중을 높여서 홀로그램이나 영상 등 ICT 기술을 활용해서 백제 미륵사에서 네. 2009년에 발굴조사한 데까지 체험할 수 있고 이제 1회 5회 차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항상 열리는 상설 전시 말고 이게 분기별로 열리는 특별전이 또 있다고 하는데 아, 특별전을 사실 네. 제일 자랑하고 싶대요. 네. 관장님 보든 안 보든. 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본인이 기획한 거라는 얘기가 또 있는데 자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제 입으로 이제 이야기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저희가 지금 전북의 고대 성곽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 이제 고대 성곽이 한 18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관심이 현저히 적은 상태여서 그 관장님이 사실 기획을 하시고 제가 이제 같이 했는데 고대 성곽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가, 이제 성곽의 의미 그리고 지금까지 발굴과 연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전시입니다. 5월 28일까지 기획전실에서 전시를 열리니까요. 꼭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월 28일에는 저희가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의 고대 성곽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도 준비 중입니다. 그렇군요. 오, 아주 힘있게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기획한 분야라서. 자, 이제 나머지 다른 네. 곳도 한번 여행을 가봐야죠. 맞습니다. 선사 시대를 거쳐서 네. 삼국 시대까지 왔으니까 여기로 가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이복의 우상대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전혀요. 아닌가? 전혀 아니요. 아 예. 바로 국립천주박물관입니다. 네, 저도 자주 가봐서 아는데 네. 학교 다니면서 한 3-4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친숙한 곳이겠지만 한 번 더 또 자신 있게 한번 또 자랑할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자랑을 시작하시죠. 네, 저희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 지역의 1호 국립박물관이고요. 그리고 전주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전북 지역에서 출토되거나 조사되는 고고유물 그리고 그 외에 역사 자료나 또 미술 자료 같은 그런 여러 역사 관련 그 소장품들을 저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물들을 뽑아서 저희가 상설전시실에서 관람객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또 연애 1회에서 2회 정도의 그 특별전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라북도 넘버원 박물관답게 전시실 수도 많고 그리고 또 전시실마다 주제도 또 다르게 이렇게 맞아요. 뭔가 이렇게 뭐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시실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임혜빈 학예사님? 저희 그 상설전시실은 총 5개가 있고요. 그 본관에 4개의 전시실이 있고 또 어린이 박물관 건물에 하나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상설전시실에 있는 전시실 중에 전북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실이 바로 역사실과 미술공예실인데요. 역사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북의 통사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미술공예실은 전북 지역의 역사 중에서도 미술 공예품에 한정해서 그 저희가 관람객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공간인데 많이들 아시는 한지공예나 목공예 그리고 불교 문화 또 도자 문화 같은 그런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1호 국립박물관.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 있는 박물관이기는 한데 그 전주 박물관이면 전주하면 조선 왕조의 본향이잖아요. 조선시대, 조선 왕조, 그리고 조선의 문화 이렇게 좀 특화해서 전시하는 전시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조선 왕조의 문화 그리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선비 문화에 관련된 특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전시실도 지금 상설전시관에 2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비 서예실이고요. 선비 서예실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문방구류들이라던가 그들이 썼던 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어서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고요. 또 전주가 또 조선 왕조의 본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왕조와 관련된 조선 왕조의 시작 그리고 왕조의 문화 그런 관련 유물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전주 조선왕실 전시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도 그 박물관으로 굉장히 그 현장 학습 소풍 많이 갔단 말이에요. 가면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그런 박물관이 많은데 아까 그 어린이 박물관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네. 예, 거기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어린이 박물관은 이제 기존에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침 작년 11월에 새롭게 단장해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2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영상 놀이터라는 공간과 그리고 선비 사리실이라는 공간 2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영상 놀이터에서는 굉장히 큰 대형의 LED 스크린으로 전북의 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영상으로 담아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미니 게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옆에 마련된 선비 사리실이라는 공간도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 어린이들이 직접 꼬마 선비가 되어서 그 훈장님께 글 공부도 배우고 또 과거를 보러 가고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되는 약간 그런 작은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전 이번 주는 세자를 그쪽으로 데리고 가시면 어떠실지요? 좋은 생각이로구나. 아니 그런데 되게 월요일에 휴관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 안 쉬고 그냥 쭉 하나요? 많이들 그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 월요일은 박물관이 문을 닫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저희 전주박물관은 이제 2017년 이후로 월요일도 개관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 조금 늦은 시간인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애기들 데리고 전주 한 번씩 내려오면 키즈 카페만 찾아서 다녔지 이렇게 데리고 갈 만한 데가 없다 했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큰 박물관에 갔더니 애기들이 이제 좋아할 나이가 딱 됐더라고요. 이렇게 박물관도 이렇게 재밌게 보고 관심도 갖고 하는데 공짜고 그러면 저도 안 갈 이유가 없으니까 꼭 한번 저도 애기들 데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단위는 이렇게 박물관 선호하지만 어린이 박물관 선호하지만 연령대별로 또 좋아하는 또 게 다 다르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그 많은 상설 전시실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선비서예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글자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좋아라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분들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유물들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실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은 미술공예실의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공예품들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는 전주박물관에 가면은 늘 볼 수 있던 어떤 상설 전시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위 대박난 특별전이 있었다 얘기를 그래요? 들었거든요.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데 그 특별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마침 작년에 그 이집트 특별전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집트 3 죽음 부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방 박물관에서는 최초로 이집트 유물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이집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브루클린 박물관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된 전시인데요. 람세스 그 대왕 다들 아시죠? 람세스 조각상이라던가 실제 미이라 그리고 미이라를 넣었던
관과 같이 진품 유물 94점을 저희 전주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시가 흔하게 볼 수 없는 전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주셨고 감사하게도 저희 전시 기간이 이제 총 끝나고 집계를 해보니까 총 14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인데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하계사님들도 참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 것처럼 작년에도 특별전이 대박이 났으니까 올해도 또 특별전이 열릴 텐데 올해도 주제가 좀 독특하다면서요? 올해 특별전은? 네, 저희가 지난 특별전이 2월 말에 끝나고요. 뜨거운 여름을 맞아서 또 8월에 새로운 특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8월에는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를 기념해서 기념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제가 서화 유물을 가지고 한 특별전입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하시기에 서화랑 잼버리 축제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화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유물인데요. 서화 중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한 그림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한 자리에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전시하고 잼버리 대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고 또 저희 전주박물관에 오셔가지고 그런 옛날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특별한 행사, 연회, 모임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후에 또 이제 전주박물관 가시는 분들은 유물 사진 같은 거 안 찍으시고 하계사님 저기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까지 왔는데 현대 역사로 한번 그래요.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어떤 곳인지 우리 박형재 하계사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근대기 수탈과 저항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그런 박물관인데요. 저희 박물관은 2011년도에 개관한 박물관이고 전북의 14개 국립박물 중에 12번째로 문 연 좀 늦게 출발한 박물관입니다. 근데 저희 박물관에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3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저희 박물관의 연 관람객이 90에서 100만 명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오는 활기찬 박물관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0명의 이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박물관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저희가 늦게 출발했지만 3만 4천여 점에 달하는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내실 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내실 있는 박물관인데 3가지 자랑을 해주셨네요. 네네. 아니 근대 시기 하면 짧잖아요 역사가. 우리 고창 저 선사시대인데 그렇게 짧은 역사의 유물들 이야기를 담는 박물관인데 이야기거리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려 전시관이 7개나 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저희 박물관은 1층부터 3층까지 총 7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층별로 이제 대표적인 전시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먼저 1층에는 저희 해양 물류의 중심지였던 군산의 선사부터 역사시대까지 역사를 전시하는 해양 물류 역사관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군산의 독립운동을 기념한 독립영웅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 최초의 3.1 만세 운동이나 옥구농민 항쟁 같은 저희 수탈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근대 생활관이라고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군산을 모습을 재현한 근대 역사 저도 가봤어요. 생활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저곳은 이제 1930년대에 군산에 실제 있었던 14채의 건물들하고 그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재밌다. 과거로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서
직접 옷도 입어보고 네. 고무신도 신어보고 사진도 찍어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 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국 세트장 같기도 하고 특히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런 역사는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군산에서도 어린이 박물관이 있겠죠? 네, 저희 박물관에도 어린이 체험관이라고 하는 전시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박물관 전체 리모델링을 작년에 끝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이 체험관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주제부터 시설까지 이제 다 교체를 했는데요. 한 가지씩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이 공간은 어린이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놀면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어청도 등대를 이제 모티브로 한 미끄럼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진포 대첩이라고 하는 네.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최초의 한포대전이 있었던 군산의 역사를 모티브로 한 공 던지기 놀이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공을 던져서 외선을 물리치는, 외적을 물리치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산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한 근대 건축물 이제 3D 입체 모형 퍼즐 게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볼거리들, 체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여느 키즈 카페보다도 더 잘 노니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진짜 아이들 데리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익산에서는 밀착형 이런 특성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어떤 밀착형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저희 근대역사박물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장품이 34,000여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이제 14,000여 점을 시민분들이 기증해 주신 기증품입니다. 이런 기증품으로 전시실을 이제 채우다 보니까 타 박물관들하고는 차별화된 군산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시민 갤러리라고 하는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공모를 통해서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시회를 본인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많은 시민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의 아들인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뭐 그림을 또 열심히 그려서 그래요. 네, 거기다가 어떤 상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상금은 따로 있진 않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런 전시실 마다 체험이나 공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연극 같은 것도 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저희도 연극이나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신 연극이 있는데 저희 5월부터 시작하는 저희 근대생활관에서 1930년대 시대극으로 준비하고 있는 연극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사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공연도 보고 이러면 맞아. 일석이조입니다. 그렇지, 뭐 그렇지. 좋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박형기 학예단님께서 저희 한 일석십조 정도 됩니다. 너무 과장이 지금 심하시거든요. 일석십조는 도대체 뭡니까? 네, 그 자랑거리가 좀 많은데요. 저희 근대역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근대문화 그 일제강점기 원도심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유산들이 가장 많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바로 옆에 가면은 사적으로 지정된 군산 세관도 자리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은행이라든지 일판은행 그리고 일본식 가옥 등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을 보시고 그 주변에 있는 문화재도 같이 볼 수 있는 투어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공연을 해봐서 아는데 왜 박물관 하면 좀 외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여기는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근처 맛집이나 카페도 많고 그게 또 좋잖아요. 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전라북도 대표 박물관 전주, 군산, 익산, 고창 네 곳의 학예 연구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박물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 그 전주, 군산, 익산, 고창 이렇게 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에 최고의 유물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네. 퀴즈로 오, 해서 한번 좋아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우리 박물관 넘버원을 찾아라! 와. 오늘 우리 학예연구소 네. 출연자분들이 네 분 패널들을 향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잘 풀어주시고 그 앞에 준비된 스케치북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잘 뭔가요? 풀어주신 분께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다는데. 네, 선물. 오늘 꼭 1등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요. 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관한 문제를 박형재 학예사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는 삼인보검이라는 문화재가 전시 중에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활약한 군산 출신의 장군으로 이 삼인보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가 문제입니다. 객관식으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객관식이네요. 네. 자, 보기 1번 이순신, 2번 최호, 3번 전봉준, 4번 곽재우.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풀어보시죠. 네. 네. 자, 객관식 예문 나와 있고요. 자, 다 들어본 이름인데. 네. 임진왜란 때 활약한 군산 출신 장군으로 삼인보검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짜잔. 아하. 전봉준, 이순신, 곽재우, 최호 네 분이 다 나오셨어요. 다 달라요, 답이? 이지우 씨? 네. 왜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하면은 저는 이분이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네. 그 사면보검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칼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칼하면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죠. 우리 그 이거 주장님은 왜 전봉준 네, 장군? 저는 정답이 아닙니다. 네? 전봉 고창태생 네. 아, 동학에 네. 전봉준 장군 이름이 나와서 반가워가지고. 네. 너무 자신이 알리고자. 저도 반가워서 썼습니다. 아, 그래요? 한문으로 쓰셨네요? 저희 집안 어르신. 네. 이거를 현풍을 쓰시는. 아, 그래요? 저희 곽재우 의병장님께서 아하. 야, 한자까지. 네. 적어봤습니다. 한자까지. 네. 재호는 왜 못 쓰셨나요? 예? 한자로 쓰셨나요? 아니, 또 바꾸셨을까 봐. 한자로 바꾸셨을까 봐. 네. 그리고 저는 쭉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2번 최호를 하면서 제 눈을 딱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정답이 들어 있는지 자, 답을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2번 최호 장군입니다. 왜 눈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안 어르신, 고창 사람, 이순신 장군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떠나서 최후 장군이 어떤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군산 출신인 이 최호 장군님은 선조 9년에 묵과에 장원급제하신 분인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이모강의 난을 이제 잠재우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 칠전량 해전에 참전해서 왜구와 싸우다가 이제 전사하신 군산의 장군이십니다. 네. 이분의 그 유물인 삼인보검을 그 후손분들, 유족분들께서 저희 박물관에 제공해 주셔서 지금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 보실 수 있는 저희 박물관의 대표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풀어주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전주박물관으로 갈까요? 네. 임혜빈 학예연구사님.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는 보물 5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물인 청동거울이 있는데요. 이 청동거울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 역시 객관식으로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외모 단장용, 어려운데. 2번 호신용, 3번 의뢰용, 4번 요리용입니다. 청동거울의 용도를 맞춰주신 겁니다. 자, 적어주시고요. 1번이 네. 외모 단장용, 2번이 호신용, 3번이 의뢰용, 4번이 요리용. 요리용. 자,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네. 어차피 잘 안 보여요. 제가 청동거울 많이 봤거든요. 박물관 가서. 네, 무거워요. 어허. 네, 아마 호신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 적으셨죠?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의뢰용, 요리용, 어, 의뢰용, 외모 단장용. 의뢰용은 두 용이 분. 많이 네. 나오네, 용이 오는. 곽범 씨 왜 3번 의뢰용입니까? 아, 청동거울을 압니다. 그 약간 네. 그 녹색 이끼 낀 듯한. 그렇죠. 어, 야,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래요? 예, 그냥 의뢰용 보여주기 식으로.
의뢰 의뢰요? 정답을 3번 의뢰로 적으신 겁니까? 의뢰 그냥 이렇게 놓은 느낌. 의뢰. 잘하셨습니다. 아. 자, 서민수 악단장님은 아무래도 거울 하면은 뭐 단장하는데 쓰는 게 맞지 않나 악단장이니까 네, 네, 단장하는데 네. 외모 단장, 외모. 저같이 또 단장. 머리가 긴 사람. 외모를 단장하신 거예요? 보고 오셨죠 거울? 아, 이거 거울 봐야지 꼭 됩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 중에 과연 정답이 있을지 우리 이매빈 하기사님. 네.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의뢰용입니다. 3번. 의뢰요. 영중의 최고는 의뢰용입니다. 그래 자세히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진짜? 네, 그 거울인데. 보통 거울이라고 하면 외모를 단장하거나 이제 얼굴을 비춰보는 용도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이 시기의 청동 거울은 다른 이름으로 잔무늬 거울이라고도 부르고요. 뒷면에 굉장히 세밀한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이 청동 거울은 얼굴을 비춰보는 용도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제사나 의례를 위해서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비추거나 이런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뒷면에 제가 세밀한 문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양은 태양을 상징하는 그 햇무리의 문양을 그 본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MC 힌트 네. 믿지 마세요. 네. 이게 안 껴있네. 이게 안 껴있어요. 저건 깎아둔 거고요. 대부분은 또 껴있는 것도 닦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 두 문제 풀었고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어르신 써준 곽범 씨가 한 분 맞춰주셨고요. 네. 서민수 악단장님이 한 문제, 이지호 씨 0. 이대건 촌장님 한 문제도 못 맞춰주셨습니다. 분발해 저 주시면 한 문제도 고맙겠습니다. 네. 한 문제.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우 학교사님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국립익산박물관에는 백제 금속 공예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 2022년 12월에 국보로 지정된 이 유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이고요. 예? 힌트는 주관식이요? 5글자입니다. 주관식이요? 네. 주관식이요. 주관식. 아 이렇게 되면 2022년 12월 국보로 지정된 백제 금속 공예 진수를 보여주는 네. 유물은 몇 뭘까? 글자라고요? 주관식. 저 방송 끝날 때까지 답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예. 그러니까요. 자 적으시나요? 아 지금 못 적고 있어요. 5글자라고요? 예? 글자예요? 어렵죠. 아까 방송에 살짝 소개가 됐는데 말이죠. 그럼요. 아, 정말요? 예. 네, 집중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지적 호기심 네, 이런 거 막 소개됐었죠. 네. 자, 정리를 하시고. 네. 자, 서민수 학단장님 다 적으셨나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답은 자. 문제 안에 있다. 아, 백제 금속물. 곽범 씨 백제 금속물 네. 왜 그렇게 적으셨어요? 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지호 씨 반짝금 반지? 반지? 네. 받고 싶어요? 네, 뭐 그렇지 않나요? 뭐 네. 금속물 하니까 뭐 금반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가락지라고 하시지. 쌍가락지도 있는데.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오리장엄구.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나왔거든요. 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장엄구. 오리장엄구. 그렇습니다. 해리가 아니고요. 헬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해리는 아니고 그럼요. 오리 네. 장하고. 자. 저기 서민수 학단장님 사리장? 사리장? 사리장 아까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사리장보다는 대하장이나 간장게장 이런 게 좀 괜찮다. 국수 사리장인가 라면 사리장인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리장. 뭐 된장, 그러니까 고추장. 사리장 뒤에 뭔가 붙을 것 같은데 그 예, 뒤에 뭐 다섯 붙은 자라고 말을- 하니까 아. 뭔가 있는데 아, 이게, 기억날 것 같다. 사리장 그래요. 땡땡. 사리장은 아무튼 네, 이것도 자, 뭐 답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준호 하기사님 네. 정답이 혹시 이 안에 있을까요? 아, 아쉽게도 네, 정답이 없네요. 없어요. 어려워. 뭐예요?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주관식은 어려워. 예, 정답은 사리장엄구입니다. 장엄구. 사리장엄구. 사리장엄구. 장엄구. 아, 내가 제일 비슷했네. 아니죠. 여기는 오리장엄구고 저기는 아, 사리까지 다섯 글자 맞췄어요. 예, 이게 반대는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안 됩니다. 전 네 네. 글자 맞췄습니다. 자, 사리장엄구 네. 정답인데 정답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요. 이준호 하기사님 사리장엄구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그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는요. 그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1층 심초석에서 발견되는데 그 수천 점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리장엄구라는 의미가 사리를 불탑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용기나 네. 함께 보관되는 보약물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리장엄구에서는 이제 7세기 전반 백제 무왕의 왕비가 그 사리를
모시기 위해 사리를 모시는 내력을 적은 사리 봉연기, 그리고 각종 유리 구슬과 사리를 담았던 사리 그릇 등이 발견되어서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와 백제 예술의 정수를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아, 아쉽게도 정답자가 단 한 분도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직접 또 어떤 모형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는 사리를 담은 사리호인데요. 네. 이제 미륵사리 석탑에서 나온 건데 이제 금동제 이 사리호 외호가 있고요. 이 외호를 열어보면 아, 그 안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제 사리 네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네오 안에 이제 유리 병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사리를 앉힌 이런 삼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런 문양들을 보시면 상당히 화려하고 잘 만들어서 당시 기술의 정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우, 귀한 자료까지. 네, 고맙습니다. 백제의 금속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곽범 씨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말. 아니었어요. 제일 제가 가까웠더라고. 전 생각하고 갈 겁니다. 진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 이제 마지막 고창 네.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소품이 준비됐네요. 네. 네. 제가 가져온 이것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유물 비격진천뢰라는 네. 건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저게 진천뢰. 문제입니다. 네, 어려우니 보기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1번 도시락, 2번 돌도끼, 3번 운동기구, 4번 시한폭탄. 그래요. 자, 제가 보니까 말이죠. 저건 도시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멍도 살짝 이게 뚫어져 있잖아요. 예,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저 위쪽은 밥이죠. 그리고 아래쪽은 반찬. 그래서 이제 밥을 뚜껑 꽉 닫아 놓으면은 안 돼. 김이 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 구멍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도시락이다. 아니요. 도시락. 저거는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 장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저게 2개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막대기를 딱 대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럴 하는 거.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자, MC의 힌트를 잘 받으실 건지 그냥 버리실 건지 여러분 판단하시고요. 자, 자, 과연 다 쓰셨나요? 쓰셨어요? 선우 작단장님 네. 혼자 안 쓰셨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짜잔. 아하, 시한폭탄. 이지현 도시락. 씨 도시락. 네. 도시락. 왜 도시락? 네. 저는 일단 우리 김태은 아나운서님이시잖아요. 네. 네, 뭔가 지성을 겸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봤고 그냥 초코볼 같아요. 도시락.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시락. 네. 도시락. 박범 씨는 왜 2번 돌도끼입니까? 돌도끼 저 어릴 때 하던 게임 중에 저렇게 생긴 돌리던 장구안이라는 아,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진철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돌리는 도끼. 악 단장님 시한폭탄? 보니까 뭐 이름에서 네. 뇌관 뭐 이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네. 뭐 심지어 뭐 폭발할 그런 게 아닌가. 아, 그런가요? 뇌. 이대건 추장님 무슨 저는 이 유물 발표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있으셨다고요? 예, 무장읍성에서 네. 거의 원형 그대로. 아,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저 그래요? 지금 바꿀 수 있으니까 좀 황재 씨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은 4번 시한폭탄입니다. 아, 어머. 나는 왜 거기 없었지? 예, MC 힌트를 버리셨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지효 씨. 네. 자, 시한폭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가져온 이 비격진천내는 모형이고요. 네, 이 비격진천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입니다. 조선 선조 때 발명을 하고 임진왜란 때 처음 쓰였었는데요. 이 비격진천내는 이게 발굴되기 전에는 전국에 5점밖에 없었습니다. 아. 근데 고창 무장형 관화읍성 군기고라고 하는 무기 창고에서 11점이 온전하게 발견이 되어서 오호. 아주 획기적인 발굴이었고요. 이 내부에 뚜껑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비격진천내는 저희 2019년도에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했었고 지금 2021년도에 고인돌 박물관으로 와서 저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각 박물관의 소중한 네.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퀴즈를 풀어봤는데 최종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자, 최종 우승자는 누구죠? 최종 우승자는요. 네. 이지효 씨가 한 문제도 못 맞췄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곽범 씨 한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네. 최종 우승자 2문제로 동점? 예, 네, 동점. 서민수 학단장님, 이대근 촌장님 2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훌륭하게 문제를 잘 맞춰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께는 1대1로 맞춤 서비스 학예사분들이 직접 붙으셔서 네. 내일하고 내일모레 글피 이렇게 무조건 그날만 해야 됩니다. 내일, 내일모레 글피 네. 이렇게 다 그 박물관을 둘러보시는 1대1 관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권을. 네. 관람권. 끝나고 시험도 보고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있겠죠? 독감 조치라고요. 네.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어쩜 이렇게 역사에 관심들이 많고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저는 학창 시절 역사 점수가 제일 약했거든요. 임혜빈 학예연구사님 어떻게 그렇게 관심 갖고 원래 그렇게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대학교랑 대학원에서 제가 고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고고학을 전공하면 그 진로 방향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도 또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박물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학교에 남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은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을 활용해서 뭔가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이 그런 제 생각을 좀 충족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에 되게 용감하게 도전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한 2년 차 정도 된 신입 학예사인데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고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주 차분하게 잘 소개해 주시고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뭐 한 10년 이상은 일하신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근데 무슨 그 2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직업병이 그렇게 있으세요? 직업병?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시를 보러 다니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요즘은 또 이슈가 되는 전시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관람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시들을 보러 갔을 때 그 전시 내용을 온전히 즐긴다기보다는 저기 조명은 어떻게 설치를 했을까? 저 유물은 어떻게 고정을 했을까? 또 그걸 받치고 있는 받침대는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제가 그 전시 내용 자체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게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누구나 다 직업병은 있거든요. 있어요. 우리 이진우 학예사님도 분명히 직업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도록이라던가 설명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글을 쓴 글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교정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글을 볼 때도 이제 글의 내용을 또 보긴 보지만 그거보다 이제 오타가 없는지 아니면 뭐 띄어쓰기가 잘못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겠어요. 네. 그래도 저 열심히 준비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좀 뿌듯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최근에는 뭐 칭찬 사례도 많이 받은 적도 있다고 그러던데. 칭찬. 칭찬. 예, 최근에 이제 저희 익산박물관 공식 너튜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그 전북의 고대 성각 전시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답사한 과정들을 좀 브이로그 형식으로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 촬영에 이제 영상 조회수가 이제 2만이 넘고 댓글도 6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준비해줘서 고맙다. 뭐 꼭 보러 가겠다. 이렇게 그런 거나 뭐 참 유익한 영상이었다. 뭐 많은 공부가 됐다. 이런 칭찬들과 관련된 댓글들을 보니까 참 힘이 났습니다. 예. 네. 이진우 학예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댓글에 반응하시는 거 보면은 조만간 개인 채널도 하나 여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이 또 올라가면 또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겠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박영재 학예사님은 칭찬과 쓴소리를 한 번에 같이 들은 뭐 그런 전시가 가장 기억이 나신다고요? 네, 제가 저희 박물관에 처음 와서 했던 기획 전시 이웃사촌 화교를 만나다라는 전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군산의 일제강점기 근대하면 일본인들만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 개항과 함께 군산에 들어와서 정착하신 중국인들, 화교분들의 역사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군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조상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문화도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짬뽕. 그것도 화교분들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화교들의 삶이나 우리 군산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러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 전시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어허. 근데 그때도 이제 거의 20만 명 가까이 많은 관람객이 오셔서 좋은 전시 봤다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왜 중국인의 전시를 하냐라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전시 취지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드리면 이제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도 잘해주시고 왠지 국사, 역사, 세계사는 막 다 잘 알 것 같은 이분들인데 아니시라고 역사에 이만큼도 관심이 없었다고요? 네, 박형재 연구사는 그랬대요. 네, 저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사는 뭐 1도 관심 없는 그냥 평범한 학생, 뭐 특별한 꿈 없는 그냥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대학은 꼭 가라라고 하셔서 제가 다니던 대학의 사학과가 입학만 하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관심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하고 뭐 돈이나 벌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줬는데 그 일이 박물관에서 하는 문화재 발굴 조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박현수 학예연구실장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너 휴학했냐 하면서 좀 많이 이끌어 주셨죠. 그분이 그러면서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너는 아직 깎이지 않은 원석이다. 그러면서 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마라 하면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기를 받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그 학예 연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는데 정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고인돌 같은 경우 365 이게 넘어질까 막 날아가지 않을까. 네? 하실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게요? 네, 아니 그 볼이 날아가요? 혹시나. 혹시나. 네, 고인돌이 지금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저희가 그 상석이 이제 몇십 톤 되는 상석이 이제 넘어갈 일이 쉽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 태풍 루사 때 이제 저희 고인돌 하나가 이제 좀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 그때 긴급 발굴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365일 박물관에서 숙직을 하면서 이제 고인돌과 이제 박물관을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정성 어린 보살핌 때문에 뭐 우리 고인돌이 세계에서 최고다 이렇게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와서 관람한다면서요? 네네, 저희가 이제 영국의 스톤헨지나 프랑스의 까르냑처럼 저희 한국의 고인돌도 이제 유명한 거성 문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유럽인들이 배낭을 메고 많이 구경을 오는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또 고창 고인돌 유적이 저희 그 미슐랭 가이드 별 3개 최고 관광지에 선정이 된 적도 있어서 이제 해외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저희는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와 직접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이탈리아에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올해 9월에는 이제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전시와 이제 1층에서 거성문화와 관련된 특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뭐 고창의 그 선사 시대부터 네. 부산의 근대 역사까지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분들에게 드릴 책, 선장님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 진짜 역사 이야기를 정말 했으니까 역사에 관련된 어린이 책, 이야기책입니다. 고인돌 나라 소년 전사 이야기인데요. 문명의 전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청동기부터 철기 사이를 넘어가는 과정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 문명의 전환기를 맞았을까? 돌의 피를 찾아라. 그게 사실은 철광석에서 철을 뽑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제일 연장자 이준우 학예사한테 선물을 하고요. 네. 아쉬울까봐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분께 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유물들 우리 후손들까지도 볼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반가운 봄비가 내려서 산불이 조금 잦아들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산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물관의 장점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꼭 한번 아이들 손잡고 다녀오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